보자. 35번부터 우리 또 설정을 한번 해볼까 할까? 상향가 설정을 해야지. 그치? 상향가 설정을 해야 우리가 안 힘들겠지? 35, 36, 37, 38까지 하고 일단 쉽시다. 오늘 목표는 40번까지 끝내는 겁니다. 오늘 목표 40번까지 끝내면 대신 이렇게 되겠지. 오늘 40번까지 끝내면 워크북이랑 추가 문제가 더 나가는 것까지도 이번 주는 좀 고생 좀 하셔야 돼요. 왜? 수행평가 끝났잖아 너네. 안 끝났는데요. 영어. 겁나 많은데. 얘들아 너네 뭐 서술형 쓰는 거 막 되게 걱정들 하고 그랬는데 진짜 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지? 단어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단어는 내가 겨울방학 때부터 공부하라고 얘기했잖아. 수행평가 나올 거니까. 겨울방학 때부터 몇 개월을 얘기했는데 너네는 그냥 3일 안에 해결하더라. 얘들아. 나는 몇 개월 전부터 내가 12월 달부터 얘기하잖아. 12월부터. 얘들아 이거 수행평가 단어야. 암기해. 진짜 암기해. 그 1월 달에 얘기하고 2월 달에 얘기하고 3월 달에 얘기하고 3월 달까지는 콧방귀 끼더라고. 3월 달까지 콧방귀 끼고 이제 4월 달부터는 이제 콧방귀 정도는 안 끼더라고. 아, 저 사람이 저렇게 해서 얘기하니까 좀 외워볼까?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3일 전부터 외우더라. 하루랑 당일. 그러면 안 되지, 얘들아. 미리미리 해야지. 볼게. 35번. 잠들 좀 잤겠니? 쉬는 시간 충분히 다 쉬었죠? 그치? 졸린 사람들 다 깼지? 졸린 사람들 선생님이 가면서 옆에서 다 얘기했지? 잠 깨라고. 왜 이렇게 졸아? 근데 왜 이렇게 졸아에 대한 대답에 졸려요 라고 얘기하면 진짜 나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잖아. 아, 수업 시간에 왜 이렇게 졸아? 그러면 돼? 그러면 졸려요. 할 말이 없잖아. 그럼 나는 어떻게 해요? 볼게. 35번. 35번도 얘들아 아까 우리 메리츠 이펙트랑 마찬가지로 그냥 이게 그냥 끝이야. 얘 여기서 끝났어요. 이게 얘 누군지 얘가 뭔지만 잡아내면 그냥 이 지문 자체가 끝납니다. 나 촬영 시작했니? 시작했어. 아 진짜 치매 오나? 요즘 고수도 폐 맞춰봐야 되나? 네? 볼게. 고수도에 패를 맞춘다고요? 고수도. 고수도? 반엄 이펙트가 있는데 얘들아 반엄 효과가 뭐야? 라고 얘기를 하면 반엄 효과는 결국은 피노미넌, 현상이야. 현상인데 어떤 현상인지 웨어리 한번 받아서 한번 수식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현상이냐면 누군가가 읽거나 들을 건데 뭐를 읽거나 들을 거냐면 something very general, 매우 보편적인 얘기를 읽거나 들을 거야. 근데 그 사람이 believes, 믿을 건데 뭘 믿냐면 그게 applies to them, 그들한테 어떻게 되고 있구나? 적용되고 있구나 라고 믿는 현상이 바로 반엄 효과다. 그러면 이 한 문장만 봤을 때 이제 학생들 입장에선 정리가 잘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한번 얘기해 볼까? 반엄 효과? 이게 뭔데? 반엄 효과 목미? 하고 물어봤더니 이런 얘기 할 거야. 너무나 어떤 얘기 할 거지? 일반적 얘기 할 거야. 너무나 일반적 얘기. 일반적 얘기 하는데 그러면 우리 원래 일반적 얘기가 들리면 뭐라고 해야 돼? 저 누구한테나 다 아는 소리. 근데 이게 왠지 누구한테 딱 정확하게 적용되는 것 같아? 나한테. 그 사람한테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것 같아? 그것들이 적용이 되고 있다라고 믿는 거야. 일반적 얘기를 하는데 이게 딱 누구한테 꽂혀서 들린다는 거지? 나한테 딱 꽂혀서 들린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사실 응용한 사업수단이 뭐죠? 무당들이죠. 무당들. 그러면 무당들 가면 일단 무슨 얘기해? 이런 얘기 하죠. 에이, 주변에 아픈 사람이 있어. 이러잖아. 분명히 주변에 아픈 사람 한 명씩 다 있거든. 그럼 뭐해? 굉장히 일반적인 얘기거든? 근데 들은 사람 뭐래? 맞아요. 제 친구 누가 아파요. 그치, 그 친구 아파. 그때서 이제 얘기 시작하잖아. 그치? 그래서 이제 가면 뭐라 그래? 고민이 있어서 왔구만. 이러잖아. 그럼 우리 또 뭐해? 나한테 막 적용되는 거 같잖아. 이 사람 신기 있네. 맞아요. 저 고민이 있어서 왔어요. 이러지. 그래서 매우 일반적인 얘기를 해. 근데 하지만 얘는 뭐라고 믿냐면 그게 적용이 진짜 잘 된다고 믿는 거야. 이게 바로 반엄 효과. 그러면 이제 뒤에서 얘기를 해볼게. These statements. 이런 말들은 appear to는 뭐뭐인 것 같다, 뭐뭐인 것처럼 보이다. 이런 말들은 very personal on surface야. 표면적으로는 매우 뭐한 것처럼 보여? 개인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in fact, 사실 they are true for many. 많은 사람한테 굉장히 어떤 얘기들인 거야? 진실인 얘기거든. 모두한테나 사실 다 통용되는 얘기야. 근데 이게 굉장히 나한테 어떻게 들린다고? 꽂혀서 들린다는 거지. 이해됐니 여기? 그러면 이제 뒤에 계속해서 얘기해 볼게요. 인간 심리는 allow가 나왔네. 그러면 기본적으로 너네 오형식 뭐 보여야 돼?
allow A to B가 보여야 되죠. 그래서 구조 분석 그대로 이제 써보면 psychology가 주어, allows가 동사, us가 목적어, to, want부터가 다 뭐야? 목적격, 보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형식으로 쓴 거지. 인간의 심리는 허용해 주는데 우리가 뭐 하도록 wanted to believe things 저런 것들을 믿게끔 허용해 준대요. 근데 어떤 걸 믿게끔 허용해 주냐 하고 봤더니 we can identify with. identify with는 동일시하다죠. 우리가 어떤 개인적인 선에서 뭐 할 수 있는 동일시 할 수 있는 것 얘기하는 거지. 우리가 개인적인 수준에서 동일시 할 수 있는 것들을 믿게끔 허용해 주는 게 바로 인간 심리거든. 그리고 뭐 하냐면 심지어 seek information 뭐 하냐면 정보도 찾는데요. 정보를 찾는데 어디서 찾을지 얘기 좀 해볼까? It doesn't necessarily exist. 그 정보가 반드시 사실 뭐 하고 있지 않아? 존재하고 있지? 아는 곳에서도 정보를 찾으려고 한대. 정보를 찾으려고 하는데 뭐 하면서 분사구문 나왔네요. filling 채우다죠. 뭘 채울 거냐면 그 공백을 채울 거야. 공백을 뭐로 채울 거야? 우리의 상상력으로라도 채울 거래. 뭘 위해서? 나머지를 위해서. 그러면 이제 여기는 무슨 얘기하는 거지? 아, 내가 뭔가 동일시하고 싶은 내용이 나오면 그거를 우리는 심리적으로 믿게끔 된다는 거지. 믿게끔 돼. 아무래도 내가 여기에 집을 사고 싶어서 점쟁이를 갔는데 점쟁이가 거기에 집 사면 돼. 괜찮아? 라고 얘기하면 그 말 이제 굉장히 확고하게 믿는 거지.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하는 거야?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정보를 내 상상력을 가용해서 계속해서 만들어낸다는 거지. 기울어진다는 거죠, 그쪽으로.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봤더니 This is principle. 이것은 하나의 원칙인데 어떤 원칙이냐면 누가 사용한대 얘들아? horoscopes. 별자리 운세죠? 맞죠? 이런 별자리 운세? horoscopes가 별자리 운세로 나왔니? 별자리 운세로 나와 있는 거 맞아? 이거는 하나의 원칙인데 어떤 원칙으로 쓰이냐면 별자리 운세가 rely on 뭐 하고 있는 거야? 의존하고 있는 원칙이래. 그래서 지금 별자리 운세라는 얘들아 지금 뭐가 나왔냐면 예시 소재, 즉 스페시픽 소재 하나 등장한 거죠. 구체 소재. 그러면 이제 뒤에 한번 얘기해 볼게. 그러면 별자리 운세는 어떤 원리 원칙으로 행동이 되는데 얘네 offering data, 데이터 제공해 주거든. 근데 어떤 자료를 제공해 주냐면 appears to be personal, 매우 모인 것처럼 보이지만 개인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마도 makes sense, 이치에 맞다죠. 누구에게 이치에 맞아? 셀 수도 없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이치에 맞는 데이터를 제공해 주는 게 별자리 운세거든. 그래서 별자리 운세를 읽었을 때 오늘 이거 내에게 딱 맞는 것 같은데? 라고 봤지만 사실은 다수에게도 그냥 다 적용되는 얘기라는 거지. 그래서 봤더니 since the people, 왜 여기서 여기로 바로 넘어가냐면 얘들아 중간에 이 문제 유형이 무관한 문제지? 무관한 문장 고르기. 근데 내신에 낼 때는 무관한 문장은 빠져서 나오죠. 아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냥 뺐습니다. 원문 자체를 공부하기 위해. 그 다음 봤더니 사람은 사람인데 얘들아 뭐하는 사람 하고 문법적으로 봤더니 reading부터 얘를 현재 분사로 수식해줘야 되죠. 읽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뭘 읽고 있냐면 그것들을 읽고 있대. 여기서 말하는 them이 의미하는 건 바로 지금 horoscopes가 되겠죠. horoscopes를 읽고 있는 사람들은 want to believe, 믿기를 원해. 그 정보를 so badly, 그래서 badly가 나와서 나쁘게 이렇게 해석하는 학생들 많은데 몹시란 뜻이에요. badly가 엄청나게 몹시 그 정보를 뭐 하길 원해? 믿기를 원하지만 또는 원하기 때문에 they will search for meaning. 그들이 이제 그들의 삶에서 그 의미를 뭐 하는 거야? 검색하는 거죠. 그 의미는 어떤 의미지? make it true. 그것을 뭐로 만드는? 진실로 만드는 바로 그들의 삶에서 의미를 얘네가 뭐 하기 시작하는 거야? 직접 찾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해됐니 이거? 그래서 본인이 그 여백을 본인이 생각으로 채워서 어떻게든 그걸 사실로 가장시킨다는 거잖아. 그래서 예를 들면 맨 마지막 예시까지만 이제 정리하고 넘기면 내가 오늘 신문에서 읽었어. 별자리 운세를.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 너가 오늘 커피숍을 가면 미인을 만날 거야 라고 얘기했어. 또는 커피숍이라고 너무 지칭하면 그러니까 너가 오늘 동쪽으로 가면 미인을 만날 거야 라는 게 나왔어. 그래서 이제 내가 뭐 했어? 동쪽으로 한번 가볼까 하고 동쪽으로 갔더니 그냥 미인 한 명이 딱 보였어. 100명 중에 한 명이. 만났네 라고 얘기를 하겠지. 사실 이거는 나한테만 적용된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한테도 거의 다 적용되겠죠?
그치? 근데 내가 그걸 보고도 이거를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사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였는데 그걸 보면서 이제 뭐 하는 거야? 아, 진짜 그 말이 사실이네. 라고 하면서 있지도 않은 정보를 내가 더 막 탐색하면서 그걸 진실로 만들어 버리는 거지. 이해됐니 이 말? 이게 바로 무슨 효과? 반음 효과라고요. 그래서 이 지문은 반음 효과 자체가 키워드이자 얘 자체가 주제야. 그러면 중심 내용 한번 간추려 보면 반음 이펙트 이거는 바로 뭐냐면 왜 호로스콥스 왜 이런 별자리 운세가 seem relevant 바로 적절성이 있어 보이는가? 누구한테 당신한테 왜 적절성이 있어 보이는가? 라고 얘기를 해준 거죠. 그래서 반음 효과에 의해서 사실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게 너한테만 특수하게 느껴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그 다음에 반음 효과 이거는 하나의 현상인데 어떤 현상이냐면 너가 믿게 되는데 뭘 믿게 돼? 일반적인 불명의 정보인데 이게 누구한테 적용된다고? 너한테 적용되고 있다라고 믿게 되는 게 바로 반음 효과야. 이 밑에가 좀 더 디테일하게 풀어줬죠? 이 지문 넘겨도 됨? 넘겨서 그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36번. 아, 얘들아 이거 36번 진짜 쉬워. 36번을 정말 우리가 쉽게 잘 넘어가려면 우리가 요거를 한번 좀 볼까? 또 그림을 한번 또 그림 실력을 발휘해 볼까? 뭐야 얘들아 이게? 사진이야 사진. 그치? 사진에 우리가 얘들아 사람을 찍었어. 왜 이렇게 가분수야? 사진에 사람을 찍었는데 이렇게 나왔어. 이게 이 지문의 핵심이에요. 이해됐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어두운 데서 요즘은 근데 핸드폰으로는 그게 잘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어두운 데서 사람 찍잖아? 그럼 후레쉬 터지면서 사람이 찍히지. 그러면 사진 이 다음에 이 사람 눈 어떤 색으로 나와? 빨갛게 나오죠. 그렇죠? 이거 한 번도 근데 너네는 카메라 세대가 아니어서 경험 잘 못 해봤죠 이거? 이거 그럼 실제로 이거 공감이 잘 안 될 수도 있을 거야. 너는 카메라 세대가 아니어서. 맞아. 고양이가 특히 더 그러죠. 그래서 굉장히 어두운 데서 이 플래시가 터지면서 찍히면 사람 눈이 어떻게 돼서 나온다고? 이렇게 돼서 나오죠. 이러면서 이제 씩 이렇게 웃음이 웃고 있는 거지. 그치?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이 얘기를 해줄 건데 이 현상을 좀 정확하게 얘기해 줄 거야. 이 현상이 왜 그런 건지. 이거를 영어로 해서 이제 분석을 해줄 겁니다. 하나도 안 어려워 근데. 그럼 봐봐. imagine 뭐 해봐? 상상해봐. 너 자신이 어디에 있다고? 파티에 있다고 한번 상상해보래. 근데 파티는 it's dark. 굉장히 뭐해? 어둡고 한 그룹의 친구들이 ask A to B 했네요. 뭐 했어? 너에게 뭐 좀 해달라고. take a picture of them. 자신들 뭐 좀 찍어달라고? 사진 좀 찍어달라고 요청했죠. 그러면 이제 뭐해? 네가 grab your camera. 카메라를 움켜잡고 포인트. 방향을 향한 다음에 shoot your friends. 친구를 이제 뭐 하면 돼? 찍으면 되는 거죠. 아직까지 내용 어려울 거 하나도 없죠? 그 다음 봤더니 카메라는 자동적으로 turns on the flash. 뭐가 켜졌어? 후레쉬가 터졌죠. 후레쉬가 터졌는데 왜냐하면 there's not enough light. 뭐가 없었기 때문에 충분한 빛이 없었지. 근데 이 빛은 어떤 빛? 이용 가능한 빛이죠. 어디에 이용 가능하냐면 to produce correct exposure. 적절한 노출을 만들어내는데 이용 가능한 빛이 없었기 때문에 자동으로 뭐가 터진다? 후레쉬가 터진다. 아직까지도 되게 쉽죠? 그 결과는 어떻게 나오냐면 half of your friends, 친구 중에 몇 명이? 절반이. 근데 여기 얘들아 문법적인 얘기 좀 할 거야. 지금 구조 분석하면 result가 주어고 is가 동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 뒤에 사실 누가 생략되어 있는 건 that이 생략되어 있는 거지. 명사절보 that. 그렇기 때문에 여기 뒤에서 이제 다시 누가 나와? 주어? 동사로 시작하는 완전한 문장이 나오는 거야.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수일치거든. 수일치. half of your friends지. 너의 친구 중에 지금 절반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건 당연히 단수야 복수야? 절반 이상이 절반 정도니까 당연히 복수가 되는 거지. 그러면 친구 중에 절반이 appear 나타났는데 어디 속에? 사진 속에 나타났지. 뭐와 함께? two bright red circles죠. 두 개의 밝은 red circles. 이런 붉은색 원형 모형과 함께 나타났죠. 뭐보다는 instead of their eyes. 뭐보다는? 그들의 눈보다는 여기 왜 두 개 들어가는지는 사실 상식적으로 다 이해되죠? 일반적으로 눈 몇 개? 두 개. 그치? 그래서 지금 주어 동사 다음에 이 사이에 다시 that이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뒤에 다시 완전한 문장으로 주어 동사 나온 거야. 여기까지도 그러면 지문 내용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뒤에 봤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네.
This is common problem. 이거는 그냥 흔히 나타나는 문제래. 근데 그 문제는 뭐라고 불리는데? 라고 얘기했더니 과거분사로 얘가 문제를 한번 좀 수식해 볼게요. 이 문제는 뭐라고 불리냐면 정목 효과, 정목 현상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너무 우리 어려운 단어 쓰지 말고 그냥 쉽게 풀어가자 얘들아. 빨간 눈 효과죠. 그치? 빨간 눈 효과라고 불려지는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제부터 그러면 7번 잘 봐야 돼. 결국 7번 한 문장. 여기선 그나마 어렵거든요. It's caused. 그 접목 효과는 is caused. 약이 된 거야. 왜 약이 된 거냐면 light. 빛이 있는데 어디로부터 나온 빛? From flash. 뭐로부터 나온 빛이? flash로부터 나온 빛이 penetrates. 침투하다지. 단어 몰랐으면 공부하셔야 돼요. 이번에 penetrates. 왜냐면 저기서 키워드거든요. 저 빛이 침투하는데 얘들아 어디를 침투한 거지? 눈 침투한 거죠. 눈 침투했는데 얘들아 어딜 통해서 침투했을까? The pupils. pupils가 뭐야? 동공이죠. 그러면 얘들아 동공을 통해서 눈을 당연히 뭐 했어? 침투했겠지. 그리고 나서 눈을 침투하고 나서 이제 어떤 역할을 했냐면 gets reflected야. 그러면 다시 뭐 했어? reflected니까 반사됐네요. 어디로 반사된 거지? 다시 그게 카메라로 반사된 거야. 그러면 어디로부터 이제 반사가 시작됐냐면 back of eyes. 눈의 어딘면? 뒷면으로부터 이제 다시 카메라로 반사가 된 거지. 근데 눈 뒷면에는 뭐가 있을까 하고 이제 웨얼로에서 눈 뒷면을 설명해 줍니다. 눈 뒷면에는 사실 엄청난 양의 blood, 뭐가? 피가 is present. 뭐 하고 있다? 존재하는 이죠. present가. 엄청난 양의 피가 사실 뭐 하고 있죠? 존재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 얘들아 뒷내용 사실 투시되네. 그럼 빨갛게 그 반사돼서 나온 건 사실 뭘 얘기하는 거죠? 우리 눈 밑에 있는? 피가 찍혀나온 거죠? 그치? 그래서 눈 밑에 피가 왜 있지? 눈알이 있는데? 이렇게 한 사람은 잠깐 집에 가서 빼봐. 그러면 뒤에 보면 this blood, 이 피가 is the reason. 바로 뭐야? 이유가 되고 있는데 y부터 묶어볼게. y부터 묶어서 다 reason 뭐 해줘야 되니까? 수식해줘야 되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묶어서 reason 수식. 이 피가 이유가 되고 있는데 어떤 이유야? 눈이 look red, 무슨 색으로 보이는? 사진 속에서 빨간색으로 보는 이유인 거죠. 그래서 이 효과는, 정목 효과는 is more noticeable, 훨씬 더 noticeable, 알아차릴 수 있는. 왜냐면 notice가 알아차리다잖아. able이 붙으니까 알아차릴 수 있는데 언제 훨씬 더 알아차릴 수 있냐면 there's not much light, 뭐가 없을 때? 빛이 없을 때 훨씬 더 알아차리기가 쉽대요.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대낮에 찍으면 눈 빨갛게 안 나오지? This is because, 이건 또 왜 그런지 두 번째 이유 또 분석해 줍니다. pupils,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pupils라는 단어 다시 한번 공부해 볼까? pupils가 뭐였어? 동공이 바로 dilate. 어떻게 된다고? 확장돼요. 동공이 확장되는데 얘들아 언제 동공이 확장되지? It is dark. 뭐 할 때? 어두울 때 동공 확장되지. 이거는 자연적인 반응이죠? 그치? 어두울 때 동공이 확장돼. 근데 뭐 하면서 분사구문 나왔죠? 문장 끝났으니까 allow는 우리가 아까 어떻게 공부한다 그랬어? allow A to B. 더 많은 빛이 get inside the eye. 눈 안으로 뭐 하게끔 허용해주면서? 들어오게끔 허용해줍니다. 왜? 동공이 넓어졌으니까 그만큼 넓어진 공간만큼 빛이 더 많이 들어오겠지. 그리고 producing, 뭐에 만들어주네요? 뭘 만들어줘? 더 큰 red eye effect, 정목 효과를 그래서 뭐 하게 되는가? 만들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얘랑 지금 병렬된 거죠? 분사구문으로. 여기까지 이해됐니? 그래서 이 지문은 사실 여기서 끝이 난 거죠? 정목 효과. 이 그림 하나면 되는데 여기 이제 그러면 조금만 더 분석해 볼게. 정목 효과는 왜 일어난 거야? 그럼 카메라도 한번 그려볼까? 와타시야 하코쿠 마타나. 요거 지금 사진 찍었죠? 네? 그쵸? 이거 모르니 얘들아? 나 대사가 틀렸니? 와타시 하코쿠 마타나. 하쿠나 마타. 하쿠나 마타타. 모르겠다. 뭐야? 일본말로 뭐라 그래 걔? 뭐가요? 아 너네 안 봤나? 황정민 나오는 거 안 봤어? 와타시 하쿠나 마타타. 모르니 이거? 하쿠나 마타타가 뭔데요? 곡성. 곡성? 곡성에서 하쿠나 마타타는데 그거 약간 또 비슷한 말이 있는데
하쿠나 마타타가 뭐였지? 하쿠나 마타타, 그건 라이온킹이지. 응, 와타시 하쿠나 마타타 이거 뭐야 이거 섞였어요 지금. 그러면 얘가 지금 카메라로 찍었어. 어떤 상황에서? 다크한 상황에서 찍었어. 그러면 얘가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다시 어떻게 되는가? 반사돼서 이렇게 나오는 거지. 반사돼서 나왔을 때 이 뒤에 있는 피가 어떻게 된 거죠? 찍혀서 나온 거지. 이게 바로 무슨 효과? 정목 효과. 근데 이 정목 효과는 더 어두울 때 발생한 이유는 어두울 때 이 빛을 들어보낼 수 있는 동공의 크기가 더 확장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제 이해가 됐으면 이 지금 100% 잡은 거야. 그러면 넘겨서 그래 중심 내용 한번 볼까? Why do eyes? 왜 눈이 look red? 빨간색으로 보일까? 뭐 할 때? 사진이 찍힐 때. 그 다음에 이유는 이유인데 바로 정목 효과가 occurs, 발생하는 이유. 그래서 아까도 because 1이랑 because가 계속해서 나온 거는 왜 그런 거냐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y가 붙는 게 여기선 글의 핵심 내용이거든. 이유 분석해준 글이야 이거. 그렇기 때문에 이 글의 중심 내용 찾을 때는 이유를 분석해준 방향성을 꼭 잡아줘야 됩니다. 알겠죠?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긴다. 37번. 얘 우리 언제 이렇게 벌써 다 끝났어? 얘들아? 마지막이네? 그쵸? 왜냐면 이제 37번 하고 나면 이제 38번이 진짜 마지막이잖아. 이거는 이미 시작했으니까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거죠? 근데 이번 게, 얘들아, 이번 것도 그냥 선생님 백그라운드 놀리지 설명해주고 시작할게. 얘들아, 우리가 변수 요인이, 두 가지의 변수 요인이 있어. 근데 이 두 가지의 변수 요인이 같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게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무조건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있는 지문 그대로 해줄게. 아이의 발 크기랑 아기의 지금 읽는 능력, 이 두 개가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우리는 사실 얘기를 하면 안 돼. 근데 얼핏 보면 인과관계 있어 보이거든? 왜? 아이의 발 크기가 커지면 커짐에 따라 어떻게 되지? 아이의 읽기 능력도 어떻게 돼? 점점 올라가지. 근데 여기에는 정말로 발이 커져서 읽기 능력이 커진 걸까? 이게 진짜 인과관계야? 아니죠? 맞죠? 그렇게 따지면 너넨 계속 공부해서 읽기 능력이 올라가는데 발은 더 안 커지잖아. 그럼 국어 1등급은 어떻게 돼야 돼? 발 사이즈가 적어도 320mm는 돼야죠? 그렇게 안 된다고. 왜 그런 거야, 얘들아? 거기에는 사실 그 두 개가 인과관계가 아니라 어쩌다 보니까 다른 각각의 독립 변수들이 맞물려 나타난 거지. 거기에는 사실 age라는 나이라는 제3의 변수가 들어간 거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인과관계를 잡아낼 때는 제3의 변수를 철저하게 빼고 배제시킨 상태에서 잡아야 된다는 거야. 다른 요인이 섞이지 않게끔. 그 얘기를 이제 좀 영어로 좀 해볼게요. 그러면 그대로 볼게. 이분도는 비록 뭐뭐일지라도지. 비록 두 개의 변수들이 seem to be related. 얘네가 뭐 한 것처럼 보인대? 연관이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잠 깨고 허리 펴. 보일지라도 there may not be. 걔네는 causal relationship인데 causal relationship 좀 공부할까? 인과관계죠. 얘네가 관련이 있어 보일지라도 사실 실제로는 뭐가 없다고? 인과관계는 있다 없다? 인과관계는 없다. In fact, 사실 그 두 개의 변수들은 may merely 단지 seem to be associated with, be associated with는 뭐뭐와 연관되다, 연상되다라는 거죠. 얘네는 그냥 with each other, 서로 어떻게 되어 있는 것뿐이야. 연관되어져 있는 것뿐이야. 뭐 때문에? 이런 영향력 때문인데 누구의 영향력이라고 대놓고 얘기했지? 몇 번째 변수 때문에? 세 번째 변수 요인 때문에 그냥 연관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지문에서 최종적으로 해고자 하는 얘기는 첫 번째 요인과 두 번째 요인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 이 두 개가 이렇게 같이 나타난다 그래서 인과관계가 절대적으로 형성이 되는 건 아니라고. 인과관계가 있는 건 아니라 얘네가 같이 나온 건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기에 몇 번째 요인? 제3의 요인이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거라는 거야. 그러면 뒤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얘기를 해볼게. 소셜로지스트, 사회학자가 콜 부르는데 그러한 misleading relationships에서 오형식인데 구조 분석 먼저 한번 해볼까? 주어, 동사. such misleading relationships 목적어, 그 다음에 express 목적격, 보어. 그래서 오형식이죠. A를 목적격 보어라고 부르다 라고 해석해 주면 되는 거죠. 사회학자는 그런 잘못 이끌고 있는 관계,
이런 잘못 이끌고 있는 관계를 뭐라고 부르냐면 가짜, 허위라고 부른다는 거죠. 왜냐면 얘들아 스포리어스 밑에 글로서리로 있습니다. 가짜의 허위에 이런 뜻으로 나올 거예요. 이런 관계를 우리는 허위라고 부른대요. 사회학자들은. 그래서 전형적인 예시, 그럼 지문 내용은 다 끝나고 이제 예시 시작됐네. 그러면 사실 이 지문은 3번까지만 내용이 있었던 거지. 그치? 그럼 예시에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는지 볼까? 전형적인 예시는 바로 뭐냐면 분명한 association, 관계인데 누구랑 누구 사이에서의 분명한 관계냐면 between A and B죠. 아이의 신발 크기랑 읽기 능력 사이에서의 분명한 관계가 예시가 된대요. 그래서 봤더니 it seems that 뭐뭐인 것 같다. 가주어 진주어죠. 뭐인 것 같냐면 얘들아 뭐가 증가함에 따라 신발 크기가 뭐함에 따라 증가함에 따라 reading ability improves. 읽기 능력도 improves. 어떻게 된다? 향상되는 것처럼 보이죠. 저건 당연한 거죠. 아이가 자라니까 발 크기도 커지고 이제 좀 점차 스마트해져야 되지. 그치? 근데 저거는 얘 때문에 얘가 똑똑해진 건 아니고 사실 나이가 먹은 거죠, 그냥. 그러면 뒤에 이제 계속해서 봤더니 does this mean 이게 의미해? 뭘 의미하는 거야? size of one's feet. 한 사람의 발 크기. 이걸 우리 이제부터 뭐라고 얘기하냐면 independent variable. 독립 변수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이런 독립 변수가 causes 야기해. 뭘 야기해? 향상. 뭐에 있어서? 읽기 능력에 있어서의 향상. 그러면 읽기 능력에 있어서의 향상은 독립 변수에 의해 나온 결과물이므로 이거는 dependent variable, 의존 변수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을 발생시킨 이 1번을 우리는 독립 변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얘는 독립 변수. 그 다음에 얘 때문에 야기된 이 2번은 우리는 이걸 뭐라 그래? 의존 변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치? 왜냐면 얘한테 의존해서 바뀌는 거니까. 그러면 이게 진짜 의미하는 거 맞아? 라고 그랬더니 대놓고 대답했네? 아니야. 이러한 false relationship, 가짜 관계는 is caused, 야기된 건데 실제로 누구에 의해서? 제3의 요인인 나이에 의해서 야기된 거며, 그 다음에 문법 포인트 정확하게 우리 얘기할 거니까 잘 봐봐. 선생님 컴마 다음에 that 쓰면 안 되잖아요. 우리 계속적용법 배울 때 선생님이 분명히 컴마 다음에 that이 또는 what이 나올 수는 없다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여기서는 that is related to shoe size에서 관계대명사 계속적용법에 that을 썼네요 라고 얘기를 한다고. 이거 절대 속으면 안 돼. 선생님이 분명히 계속적용법 할 때 이 컴마가 문장 완결의 컴마인지 삽입의 컴마인지 구분하라고 얘기했거든. 삽입의 컴마인지. 근데 여기서의 이 컴마는 왜 넣어준 거지? 요 앞에 컴마랑 요 앞에 컴마를 통해서 이 AG를 뭐 한 거지? 삽입 들어간 거지. 그쵸? 그러면 얘는 원래 원문에는 컴마가 있었던 거야, 없었던 거야? 없었던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밖으로 빠지면서 누구도 날아가? 컴마도 같이 날아가지? 그렇기 때문에 얘는 실제로는 그냥 by a third factor that is로 나온 문장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컴마 다음에 that이 나왔다고 이거 절대로 문법적으로 혼동하면 안 돼.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삽입을 넣기 위해 컴마 찍어준 이 삽입의 컴마는 계속적용법과 1도 연관이 없습니다. 얘는 원래는 없었던 거니까. 그래서 속으면 안 된다. 문법적으로 엄청들 걸릴 거야. 문제 풀 때. 그러니까 미리미리 정확하게 공부해놔. 그러면 이 제3의 요인은 어떤 거냐면 얘가 오히려 연관되어져 있는데 얘가 실제로 뭐랑? 신발 사이즈와 연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얘가 읽기 능력과 연관되어져 있는 거거든. 그래서 양쪽에 다 다리 걸치고 있는 게 3의 요인인 거지. 됐죠? 뒤에 넘긴다. 넘겨서 봤더니 hence, 뜻 좀 공부하세요. hence, therefore, thus, so, 그러므로. 결론 제시할 때 쓰는 연결사죠. 그러므로 연구자들이 attempt, 시도하다, try랑 동의어지. 연구자들이 시도하는데 얘들아 뭘 만들려고 시도할 때 causal claims, 인과관계 주장을 지금 만들려고 시도한대. 뭐에 대해서? 관계인데 누구랑 누구 사이에서의 관계? 독립과 의존 변수 사이에서 인과관계를 만들고자 연구자들이 뭐 할 때는? 시도할 때는 그 연구자들은 must control, 정확하게 통제하거나 혹은 아예 rule out, 빼버려야 돼. 누구를? 다른 변수 요인들을. 왜냐면 이 변수 요인들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만들어내는데 허위의 관계를 얘네가 뭐 할 수 있으니까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맨 마지막 내용 정리하면 야 연구자 너네가 진짜 인과관계 제대로 만들어내고 싶으면 이거를 관계를 거짓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다른 변수들을 완전히 다 통제하거나 배제시킨 상태에서 해야 진짜 인과관계가 나오지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여기까지 내용 정리됐음? 그러면 지문 내용 한번 보도록 합시다. 중심 내용 연구자들이 need to be careful. 연구자들이 바로 필요로 할 필요가 있는데 뭐를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대요. 뭐 할 때? 인과관계를 주장할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거 공부하세요. causality 공부하세요. 이번에 이 단어 무조건 잡고 가야 됩니다. causality 계속 보게 될 거야 너네. 선생님이랑 요약이랑 어휘 객관식 문제 풀면서 계속 보게 될 거야. causality 인과관계거든요. 저 하나 자체가 그냥 인과관계예요. causality. 공부 확실히 합시다. 그 다음에 causal relationship 이런 인과관계가 누구랑 누구 사이 independent 독립 변수와 의존 변수 사이에서 이런 인과관계는 becomes clear 더 분명해질 거야. 오직 뭐 할 때만 다른 변수들이 통제되고 excluded 배제될 때에만. include가 포함시키다니까 반대로 x가 나오면 배제시키다가 되지. 그렇죠? 여기까지 봤더니 지문 내용 무슨 얘기하는지 확실히 알겠죠? 넘긴다. 혹시 지금까지도 이제 뭐 이거 선생님 빨리 넘겨서 이거 다 못 썼어요 하는 사람들은 항상 영상 잠깐 스탑해놓고 쓰면 된다고 얘기했지. 뒤에 38번 얘들아 희소식이 있어. 38번이 무슨 지문이야? 마지막 지문이야. 얘들아 오늘의 마지막 지문. 이것까지 하면 이제 쉴 수 있어. 어? 지금? 갔다 와. 우리는 좀 하고 있을게. 얘가 진짜 마지막 지문이야. 2부의 마지막 지문입니다. 이것도 한번 우리 백그라운드 논리. 아우 이거네 얘들아. 선생님이 겁주는 게 아니라 지금 어차피 지금 아직 1시간도 안 됐고 너네 집중력 아직 깨질 때도 안 됐고 이거 초집중하세요. 초집중. 왜 이렇게 얘기할까? 어려워. 오늘 공부한 거 중에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할게요. 오늘 한 거 중에 가장 어렵습니다. 가장. 그래서 38번만 잘 넘기면 39번, 40번은 또 의외로 되게 쉬워. 진짜로. 그래서 오늘의 고비. 마지막 고비산이기 때문에 이것만 좀 잘 넘길게. 근데 선생님이 먼저 백그라운드 논리지를 한번 설명을 해볼게. 얘들아 우리는 다 뭐가 있냐면 요거를 잘 봐야 돼 얘들아. 생물학적인 시계 재설정이라는 말이 있거든. 이거를 너네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이 지문이 되게 어려운 거야. 우리 인간은 사실 신체에 뭐가 있냐면 체내 시계가 다 있죠. 그래서 특정 시간 되면 잠이 깨고 특정 시간 되면 우리가 졸리고 활동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언제는 굉장히 정신력이 말똥말똥하고 이게 우리의 체내 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근데 이 체내 시계가 설정되는 건 여기서 뭐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냐면 빛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해. 빛. 근데 그러면 진짜 빛 때문에 만약에 체내 시계가 형성이 되는 거면 앞을 못 보시는 분들은 어떤데? 하고 이제 우리가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을 데리고 실험을 해봅니다. 그러면 걔네는 빛을 못 보는데도 체내 시계가 어떻게 돼? 똑같이 흘러가. 그러면 우리가 예상했던 빛을 봐서 우리 체내 시계가 형성이 되는 거구나 라고 했던 의견은 맞는 거야? 틀리는 거야? 틀리는 거야. 다른 뭔가 추가적인 변수가 더 존재한다는 거지. 그 얘기를 이제 풀어낼 거야. 그래서 소재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는 선생님이 조금 더 천천히 할 테니까 너네도 이번에는 한 문장 한 문장 이해를 하면서 좀 따라와야 돼. 저 얘기구나 라고. 인과관계를 중간에 놓치면 이제부터 이거 중간부터는 무슨 얘기인지 모른다 이거. 볼게. 첫 번째 daylight가 얘들아 햇빛이죠. 첫 번째 문장에 그냥 대놓고 그냥 목적 때려버려요. 햇빛은 isn't 뭐뭐가 아니래요. 이게 유일한 신호가 아니야. 햇빛이 유일한 신호가 아닌데 어떤 신호가 아니냐면 뇌가 사용할 수 있는 신호가 유일한 게 아니래요. 그러면 뇌가 사용하는데 어떤 목적으로 쓸 거야? purpose가 목적이죠. 생물학적인 바로 시계 재형성, 리세팅이니까 다시 세팅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저런 체내 시계를 다시 재설정하는 목적으로 원래 뇌가 사용해야 되는 시그널이 있는데 그 시그널에는 누구만 있는 게 아니라고? 햇빛만 있는 게 아니야. 비록 모일지라도 it is
principal, 햇빛이 principal 주요한, 그 다음에 preferential, 선호되어지는, 햇빛이 주요하기도 하고 선호되어지는 시그널인 건 맞거든? 근데 얘가 유일하게 있는 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한 거지. 근데 이 시그널이 있는데 언제 when present, 뭐하고 있을 때 존재하고 있을 때, 저기서 존재하고 있을 때는 햇빛이 존재하고 있을 때지. 그렇기 때문에 사실 when 다음에 누가 생략되어 있는 거야? it is가 생략되어 있는 거죠. when the daylight is가 생략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정확하게 잡아볼까? 햇빛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을 때는, 햇빛이 떠 있을 때는 이게 굉장히 주요하고 선호되어 있는 시그널인 건 맞거든? 이게 맞기는 하나, 근데 걔가 유일한 건 아니라고. 그러면 우리 이런 햇빛이라는 애가 있어. 그러면 이 햇빛이 굉장히 영향력이 큰 건 맞아. 영향력이 큰 건 맞으나 얘가 유일한 거는 아니라고. 그러면 누군가가 더 있다는 얘기 하겠죠. 그치? 그러면 이제 봤더니 so long as long as랑 동의어지. 뭐뭐 하는? 한. They are reliably repeating 이라 그랬어. 그러면 그것들이 계속해서 어떻게 되는 한? 반복되어질 때, 반복되어지는 한 뇌는 또한 use other external cues. 그래서 이제 다른 애 나오네. 뇌는 누굴 사용한대? 다른 외부 단서들을 쓴대요. 외부 단서들을 쓰는데 뭐와 같은 단서들을 쓸까? 음식이 있을 수도 있고 운동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 regularly, 규칙적으로 시간이 정해진 사회 interaction, 상호작용이 될 수도 있어. 와 같은 other external cues가 이제 뭐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biological clock resetting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거지. 그래서 햇빛 외에 이제 다른 변수들 나왔네요. 그쵸? 그러면 이제 뒤에서 적어 갖고 이제 계속 한번 설명을 해 볼게. All of these events, 이 모든 것들이라고 얘기했어. 그럼 이 모든 것들은 앞에서 지금 열거 한 애들 다 잡아서 얘기하겠다는 거지. 싸그리 잡아서. 그러면 이 모든 애들이 have the ability, 얘네도 다 뭘 갖고 있다고? 각자가 다 능력을 갖고 있대요. 근데 내가 ability 다음에 투부정사 나오면 고민하지 말라 그래서 항상 형용사정용법으로 무조건 뭐 해라? 수식하라고 가르쳐줬죠. 이 모든 애들이 각자 능력을 갖고 있는데 뭐 할 수 있는 이런 생물학적인 시계를 reset, 다시 설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지. 그러면 생물학적인 시계를 다시 설정한다는 건 어떤 의미인데요? 하고 니네가 모를까봐 뒤에 분사구문으로 좀 더 풀어주죠. 이걸 다시 설정한다는 건 allowing, 뭐 하는 거야? 허용해 주는 거지. 뭘 허용해 주는 거지? 그것이 allow A to B 또 나왔죠? 그치? 그것이 strike a precise 24-hour note야. 정확한 24시음, 정확한 24시음을 strike, 치도록 허용해 준다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좀 은유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이 얘기 풀어보고 갈까? 정확한 24시음을 친다는 건 체내에서 정확하게 생체 시계가 돌아간다는 거죠. 이 말도 이해됐지 이제? 그러면 그 다음 볼까? It is the reason. 그게 바로 이유인데 뭐한 이유야? 바로 대시 수식해볼게. 개개인들이 있어.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래 얘들아? 특정 형태의 blindness,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이 do not entirely lose. 얘네가 잃지 않아. 뭐를 잃지 않냐면 그들의 바로 circadian rhythm인데 circadian 24시 주기의 리듬. 얘네가 24시 주기의 리듬을 뭐 하지 않아? 잃지 않는 이유야 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앞을 못 봐도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24시 주기 생체 시계는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거네. 다른 요인들이 더 있으니까. 그치? 그래서 despite는 뭐뭐에도 불구하고지. 그럼 뭐에도 불구하고 not receiving light cues. 너네 이거 despite인지 although인지 이거 전치사 접속사 문제 잘 가려내야 된다. 이거 전치사는 뒤에 누가 나오면 안 돼? 동사가 나오면 안 되지. 반면에 얘가 although로 나오면 뭐가 나와야 돼? 동사가 나와야 되지. 그래서 뒤에 동명사 바로 나왔지. 뭐뭐에도 불구하고. 근데 뭐에도 불구하고 light cues는 이런 빛 신호를 받지 못함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얘는 receiving이니까 동사는 아니잖아. 준동사잖아. 그러니까 진짜 동사는 없는 거죠. 그러면 얘들아 빛 단서는 왜 못 받아? 뭐 때문에? 그들의 blindness, 앞이 안 보이는 것 때문에. 앞이 안 보이는 것 때문에 얘네가 빛이라는 단서를 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럼 이제 진짜 주어 나온다. 다른 현상들이 act as 몸으로서 역할을 하다. 근데 너네 이거 수일치 문제 나오면 진짜 많이 걸린다. 얘들아, 피노미나는 뒤에 s를 쓰지 않습니다. 피노미언과 피노미나로 나뉘거든요. 그래서 피노미나 a로 끝나면 na로 끝나면 이거는 복수야. 얘들아. 그래서 이거는 따로 공부를 해야 수일치를 여러분들이 접근해서 맞출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나는 어렵다. 그러면 선생님이 이거 쉽게 접근하는 거 가르쳐 줄게. other 붙었죠. other 뒤에는 복수명사 와야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단복수 형태를 너네가 공부가 안 돼 있어도 other 뒤에는 복수명사.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의 복수라고 판단을 하면 되는 거지. 다른 현상들이 act as 뭐로서 역할을 할 거냐면 그들이 resetting triggers인데 이런 triggers를 다시 뭐하는 재형성하는 것으로서 역할을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해줬죠. 이해됐니? 그러면 넘겨서 계속해서 보도록 할게. Any signal, 어떤 신호가 있는데 결국 누가 사용하는? 뇌가 사용하는 신호에서 앞에서 한 말 이제부터 슬슬 그대로 돌려먹게 합니다. 그러면 볼게. 여기 묶어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얘가 주어 프라임, 얘가 동사 프라임. 근데 use 뒤에 누가 없냐면 목적어가 없네. 그러면 얘는 무슨 격 관계사? 목적격 관계사. 뇌가 사용하는데 어떤 목적으로 clock resetting 이런 생체 시계를 다시 세팅하는 목적으로 뇌가 사용하고 있는 어떤 단서든 어떤 시그널이든 is termed는 뭐뭐라고 용어가 지어졌네요. 맞죠? 그러면 이거 뭐라고 용어가 지금 지어졌냐면 바로 tight gobble. tight gobble인지 이게 JT gobble인지 이거는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좀 이름을 좀 봐야 돼요. 이런 tight gobble 또는 JT gobble 웬만하면 Z가 T 발음으로 발음날 때가 많기 때문에 이런 거라고 용어가 지어졌는데 이 용어는 사실 독일어로는 time giver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또는 synchronizer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용어다 라고만 해서 특정 고유명사의 용어가 지금 언급이 된 거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봤더니 그러므로 while light is the most reliable 뭐가 빛이 사실 가장 믿을만한 건 맞거든. 믿을만하고 그러므로 얘가 주요 tight gobble이 될 수도 있어. 그렇지만 there are many factors 결국 뭐가 있다? 많은 요인들이 있다. 뒤에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죠. 이게 많은 요인들이 있는데 이 요인들은 어떤 요인들? can be used 사용될 수 있는 요인들. 그 다음에 뒤에 병렬 구조 잘 봐야 된다. 이거 너네 얘들아 나중에 해석 막히지 말고 지금 한번 할 때 잘 봐봐. 사용될 수 있는 다른 요인들이 있는데 in addition to랑 in the absence of를 그냥 병렬한 것 뿐이야. 얘랑 얘를 in addition to one. 그 다음에 in absence of two. 그 다음에 둘 다 전치사로 끝났으니까 전치사의 공통목적으로 daylight 받은 거지. 그러면 해석을 그냥 두 번 해주면 돼. in addition to는 뭐뭐뿐만 아니라지. 그러면 뭐뿐만 아니라 햇빛뿐만 아니라 햇빛의 부재 속에서 햇빛을 포함해서 뿐만 아니라 햇빛의 부재 속에서도 어떻게 되어질 수 있는 사용될 수 있는 많은 다른 요인들이 뭐하다? 있다. 그러면 좀 더 이제 말을 심플하게 정리하면 햇빛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사용될 수 있는 많은 다양한 요인들이 있다라는 말이네. 이해됐니? 그럼 이 질문 최종 정리해주면 햇빛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얘가 유일한 애는 아니고 결국 누가 있다고? many other factors들이 지금 뭐 한다는 거야? 등장을 한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우리의 이제 생체 시계가 영향을 받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는 지문이었지. 그러면 뒤에 중심 내용 봐도 되니? 중심 내용 한번 보도록 합시다. 중심 내용 당연히 얘가 나올 수밖에 없어. 무조건 various factors 다양한 요인들. 얘네가 해주는 역할은 뭐야? resetting 다시 형성해주네. 뭐를? biological clock을 다시 형성해주는 데는 굉장히 다양한 요인들이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in addition to는 뭐뭐뿐만 아니라지. 누구뿐만 아니라 햇빛뿐만 아니라 우리한테 시간을 말해주는 뭐가 있다고? 많은 요인들이 있다고요. 여기까지 읽으니까 지문이 이제 무슨 얘기하는지 확실히 알겠지? 얘가 오늘 하는 것 중에 가장 어렵습니다. 요거 넘기면 이따가 39번, 40번은 거저 먹습니다. 시작한다. 집중들 하고 39번
보겠습니다. 초창기에 agricultural systems 있는데 얘들아 agriculture이란 단어 좀 먼저 공부해볼까? agriculture이 농업이거든요. 그러면 agricultural은 농업적인 그러면 초창기 농업 시스템들은 were integrated 통합되었다라는 뜻이죠. 통합되고 인티그레이트가 원래 통합시키다니까 저긴 수동태니까 통합된 거야. 통합되고 co-evolved야. evolve가 진화하다인데 co가 붙으면 함께란 뜻이죠. together의 의미. 그러면 지금 초창기의 농업 시스템은 통합되고 함께 진화되었는데 누구랑 하고 봤더니 여기서부터 이제 꾸며주네요. 기술, 그 다음에 믿음, 어떤 신념, 전통들과 함께 통합되고 발달되었대요. 뭐로써? Part of an integrated social system. 통합된 하나의 사회적 시스템으로서. 그러면 첫 번째 문장의 핵심은 뭐야? 아, 초창기의 농업 시스템이 농업 시스템으로만 그대로 존속하는 게 아니라 얘네가 기술이나 어떤 믿음이나 전통 이런 것들과 어떻게 됐다? 통합돼서 하나의 통합 시스템으로 빠져나왔다는 거지. 그 다음 봤더니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planted, 심었네요. 다양한 작물들을 심어. 어디다가 심어? 각각 다른 지역에 심어. 근데 얘네가 심을 때 당연히 어떤 희망 속에서 심어? 하고 봤더니 이런 희망이지. obtain이 얻다란 뜻이죠. 합리적으로 안정적인 식품 공급을 얻고자 하는 희망 속에서 얘네가 각각 다른 농작물들을 심는 거지. 여기까지도 잘 따라왔네. 당연한 얘기 너무나 하고 있습니다. 농부들이 농작물 심을 때 무슨 생각하는 거야? 이거면 충분히 우리가 안정적으로 먹을 수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계속해서 심어대는 거죠. 그리고서 이제 뒤에 봤더니 these systems, 이런 시스템들이 could only be maintained. 이런 시스템은 오직 어떻게 되어질 수 있냐면 maintained, 유지시키다인데 수동태니까 유지되다죠. 이런 시스템은 유지될 수 있는데 어떤 수준에서만 유지될 수 있냐면 인구수가 굉장히 어떨 때만 low니까 낮은 인구수에서만 유지가 된대요. 그리고 비교적 non-destructive야. 얘는 비교적 모두 일어나지 않아. 항상은 아니지만 destructive가 파괴적인이지. 근데 앞에 non이 붙었잖아. 비교적 이건 어떻게 되지도 않아. 파괴되지도 않아 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너네가 어떤 내용을 파악하고 있어야 되냐면 이 농업인데 얘들아 지금 어떤 농업이냐면 뭘 유지할 정도? 내가 먹을 식량 공급을 될 정도죠. 식량 공급용으로 쓰는 이런 농업. 이런 농업은 어떤 특징이 있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면 얘는 일단은 인구수가 뭐 해야 돼? 인구수가 적어야 되고 얘는 비교적 뭐가 되지도 않아? 파괴가 되지도 않아. 안정적으로 어느 정도 유지가 된다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이제 뒤에부터 무슨 얘기할 거냐면 우리가 먹고 살려는 이런 식량 공급이 아니라 이거를 이제 돈으로 만들어내기 위한 농사를 얘기할 거야. 그러면 어떻게 대규모로 지어야겠지 이제부터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뒤에 내용 한번 봅시다. More recently 더 최근에 농업은 has 가지고 있는데 이거 문장 구조 정확하게 보려면 얘들아 저거 전면구 묶어봐야 정확히 보일 거야. In many places 묶어야 has pp가 보이죠. 동사가 has pp로 해서 얘가 동사구로 나온 거지. 그러면 최근에는 농업은 많은 지역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잃고 있네. 뭘 잃고 있냐면 그것의 지역적인 성격을 잃고 있어. 왜냐면 우리가 앞에서 무슨 얘기했어? 지역적으로 우리가 충분히 먹고 살 만큼 소규모로 파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짓고 있다고 얘기했지. 근데 이런 최근에는 지역적 성격을 잃고 점차 어떻게 되고 있냐면 has become incorporated. 역시 통합되다죠. 얘가 어떤 모습으로 통합되냐면 세계적 경제 규모의 모습으로 통합되고 있대요. 그러면 이제부터 비교적 농업은 지역에서 자기 먹고 살기 위한 게 아니라 어떤 규모로? 세계적인 경제 규모로 이제 농업이 시작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뒤에 봤더니 이것은 has led to 이끌었는데 뭘 이끌었어? 증가된 압박을 이끌었거든. 뭐에 있어서 증가된 압박이 생겼을까? 농사를 지을 토지에 있어서 압박이 들어오고 있겠지. 왜? exchange commodities 자산이죠. 자산을 exchange 자산 교환과 그 다음에 export는 얘들아 수출이죠. 자산 교환에 대한 어떤 농업 토지에 있어서의 압박이 들어올 뿐만 아니라
export goods 뭐 할 거야? 제품들의 export랑 import 좀 한번 공부해 볼까? 이거 계속 헷갈리면 안 되니까 ex는 밖으로 나간다고 im은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지. import는 수입하다고 그래서 export는 수출하다야. 그러면 우리가 이런 농산물을 뭐하고 수출하고 이런 자산을 교환하기 위해서 농업을 지을 토지가 어떻게 되고 있다고? 증가된 압박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돈을 더 많이 벌고 이거 밖에까지 더 내보내려면 우리 농사 훨씬 더 많이 지어야 돼.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토지가 뭐해? 필요해. 이제부터 대규모 농업으로 바뀌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뒤에 봤더니 이렇게 얘기하네. More land, 더 많아진 땅은 is being diverted. divert가 전환시키다죠. 그러면 is diverted는 전환되다. 그러면 더 많아진 토양은 어디서 전환된 거냐면 from local food production. 그냥 지역적으로 식품 생산을 하던 거에서 뭐로 전환이 된 거냐면 돈을 만들어내는 농작물로 전환이 된 거지. 돈을 만들어내는 농작물은 뭘 위한 농작물? 수출을 위한 농작물인 거지. 또는 exchange, 교환을 위한 이런 대규모의 농작물로 이제 뭐가 되었다? 전환이 되었어. 그러면 이제 얘들아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우리가 대규모로 농사를 지으려면 식품의 종류 수를 많게 해야 될까? 아니면 줄일까? 하고 봤더니 여기서 대놓고 얘기했지. 종류 수는 fewer, 더 뭐해질 거야? 더 적어질 거야. 종류 수를, 농작물의 종류 수가 종류 수에 더 적어진 종류가 are raised, 길러진다는 거죠. 그래서 농사되는 종류 수는 fewer, 더 적어집니다. 그리고 각각의 농작물은 길러지는데 어떻게 길러지냐면 훨씬 더 많은 양으로 길러지죠. 이전보다. 그래서 품종을 축소화시키고 대량 생산으로 바꾼 거지. 그러므로 ever more land, 훨씬 더 많아진 이런 토양. 이런 토양이 is converted, 역시 전환되었네요. 훨씬 더 많아진 토양은 어디서 전환되었냐면 여기서 전환되었대. 원래는 숲이었거든요. From forest니까 숲인데 지금 숲으로부터 전환됐는데 왜 전환된 거야? 하고 봤더니 for agriculture, 농업을 위해서 전환됐어. 근데 이 농업은 뭘 하기 위한 농업? 수출을 하기 위한 농업으로 숲이 다 전환됐네요. 뭐 하기보다는 using land, 토지를 사용하는데 뭘 위한? 자급자족의 농작물을 위한 토지로 사용되기보다는. 그러면 이 질문 최종적으로 얘기해볼까? 농업은 그냥 우리 식량 공급용인 인구수 적게 하고 파괴가 적게 일어나는 이거를 그래서 우리가 사실 뭐라고 정의내면 자급자족 농업인 거죠. 이런 자급자족 농업이었는데 요거 자체가 뭐로 바뀌었다는 거야? 대규모 뭘 위한? 수출 또는 어떤 교환을 위한 상업성의 농업으로 뭐 했다는 거지? 바뀌었다는 거지. 이런 상업성의 농업으로 바뀌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 토양도 더 많이 필요하고 품종수 줄이고 대량 생산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지문 내용 이해됐습니까? 안 어렵죠 이거 하나도. 진짜로 안 어렵습니다. 그러면 뒤에 계속해서 이제 봤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모양 이거 아니야. 중심 내용 History of Transition인데 얘들아 Transition이라는 단어 공부 좀 해야 돼 이번에. Transition, 전환. 이렇게 선생님이 공부 좀 이번에 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단어는 내가 장담하는데 바로 다음 시간에 객관식 문제 바로 출연할 거다. 확실하게 공부들 해놓으세요. 농업 시스템의 얘들아 전환, 이런 전환의 역사를 지금 짚어주는 거지. 그쵸? 그래서 봤더니 농업은 has been converted, 전환되었는데 뭐에서? 이런 농작물 경작인데 뭘 위한? 자급자족을 위한 농작물 경작에서 뭐로 변환됐냐면 농작물 경작인데 뭘 위한? 수출과 교환을 위한 농작물 경작으로 전환되었다. 요 얘기 그대로 해준 거죠. 자급자족에서 누구로 넘어갔다? 수출로 넘어갔다. 이게 이 글의 핵심이었습니다. 됐니? 지문 넘긴다. 넘겨도 되죠? 넘겨서 다음에 요약 보겠습니다. 이 요약 봤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의 연구 몇 년도에? 2007년도에 얘네가 연구 하나 하는데 이런 캐서린이라는 사람과 그 다음에 그녀의 colleagues
동료들. 얘네 근데 어디 출신? 하버드 출신이래요. 부럽부럽. 그러면 2007년도에 이 연구원과 그의 동료들이 showed, 보여줬지. 뭘 보여줬냐면 that 이하 보여줄 거야. 뒤에 구조 분석 잘해야 된다. 너네 그 구조 분석 막힌다. 선생님이 그럼 천천히 해볼까? Our tendency가 주어야. 우리의 경향이 있거든? 근데 우리는 얘들아 뭐 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하고 봤더니 to identify with래. identify with는 뭐뭐와 동일시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와 동일시하려고 하냐면 그룹 안에 있는 것들과 즉 그룹 내에 있는 것과 동일시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large, big이 큰 정도로 여기까지 수식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주어만 정확하게 해석하면서 내용까지 잡으면 굉장히 큰 정도로 그룹에 뭐 하려고 한다고? 맞추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지. 이 경향은 시작되었는데 언제부터? 인펜스, 어린 유아 때부터 시작됐다는 거죠. 그리고 maybe innate, 이런 경향은 어떻게 되어져 있다고? innate란 단어 우리 옛날에도 공부했거든. 이거 공부해야지. 타고난 이란 뜻이죠. 타고난. 저런 경향은 타고나기도 했어 라고 얘기를 했네. 그러면 사실 핵심 내용 끝났습니다. 우리 인간은 어떤 모습 보여? 그룹에 뭐 하려고? 일치시키려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근데 그룹에 일치시키려고 하는 이런 특성은 이거는 후천적으로 배운 게 아니라 어떻게 된 거라고? 이거는 선천적인 거라는 거지. 타고난 거라고. 태어날 때부터. 이해됐나 이거? 그러면 계속해서 볼게요. 이런 킨즐러와 그녀의 팀이 툭 데리고 갔는데 번치는 한 묶음에 5 months old 다 5개월 정도 된 아이들을 다 데리고 갔어. 근데 얘들아 이 5개월 정도 된 아이들 특징이 뭔지 봤더니 그 아이들의 부모, 후수는 무조건 문제 포인트다라고 얘기했죠. 학교에서 출제할 거야. 후수는 어떤 식으로든. 그 아이들의 부모님들은 오직 spoke English, 무슨 언어를 얘기하지? 영어를 얘기하죠. 여기까지만 묶어야죠. 그리고 showed, 보여줬대. 그럼 병렬구조 정확히 잡아볼까? to기 동사 원, showed가 동사 to. 병렬이 헷갈리면 내가 뭐라 그랬어? 주체를 잡아보라 그랬지. 아기한테 2개의 비디오 보여준 사람은 당연히 누구야? 실험자들이죠. 이 킨즐러라는 그와 팀이 있고 아니야. 그러니까 to기랑 showed가 동사 병렬로 나온 거죠. 그럼 여기까지 내용 보면 지금 5개월짜리 아기들 뭐 한 거야? 데리고 가서 비디오 보여준 거지. 근데 이 아기들은 어떤 특성이 있어야 돼? 부모님이 오직 뭐만 해? 영어밖에 안 쓴다고. 그러면 이제 뒤에 봤더니 한 비디오에서 한 여성은 speaking English 무슨 말하고 있다? 영어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in the other, the other에 밑줄 그으세요. the other. 왜냐면 실험군 지금 몇 개야? 2개지. 실험군 2개잖아. 우리 영어에서 2개를 나눌 땐 one과 뭐로 나눈다? the other. 여기 더 빠지면 문법적으로 무조건 틀리죠. 또 다른 그룹에서 여성은 was speaking Spanish야. 스페인어를 얘기하고 있었거든. 얘들아 뒷내용 투시해봐. 태어날 때부터 우리 어떤 특징이 있다 그랬지? 어디에 일치? 그룹의 일치. 그러면 이 지금 실험에서 아기들이 속해 있는 그룹은 무슨 언어를 얘기하는 그룹? 영어를 얘기하는 그룹이야. 얘네 이거에 일치하려는 게 선천적으로 타고났잖아. 프랑스, 즉 스페인어를 말하는 집단과 영어를 말하는 집단 2개의 비디오를 동시에 틀어줬을 때 아기들은 어디에 반응을 할까? 당연히 영어에 반응하는 거야. 뒷내용 끝났어. 그러면 이제 투시가 됐잖아. 그러면 they were shown인데 이번에는 그럼 문법적인 얘기할 거야. they는 그리고 나서 그들은 보여줬어 라고 얘기했어. 여기서 they가 의미하는 건 누구겠어? babies, 아가들이지. 그치? 근데 왜 수동태가 나왔는지 판단해봐. 얘들아 아가들이 스스로 지금 뭐 한 거야? 남한테 보여준 거야? 아니면 아가들한테 보여진 거야? 보여진 거죠. 아가들은 앉아있는데 남이 보여준 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무슨 태 나와? 수동태. 근데 내가 왜 이걸 별표까지 잡았냐면 너네 능동태, 수동태 공부할 때 어떻게 해? 뒤에 목적어의 유무 갖고 하잖아. 목적어 있니 없니 갖고. 근데 show는 사형식 동사지. 원래 목적어가 2개이기 때문에 수동태일 때는 뒤에 목적어가 하나 남아있을 수가 있죠. 지금처럼. 그래서 사형식 동사에서는 목적어의 유무만 갖고 능동태, 수동태 고르면 낭패를 보는 거지. 그래서 주어가 가하는지 다하는지를 판단해 봐야 돼.
아가들이 남한테 보여준 게 아니라 아가들한테 보여진 거죠. 뭐가? 스크린 하나가 보여줬는데 이 스크린은 both women, 두 여성이 side by side 나란히 저 두 여성이 있는 영상이 보여줬단 말이야. 근데 두 여성 다 not speaking, 뭐 하고 있진 않아? 말하고 있진 않아. 아직 말을 안 합니다. 그러면 유아 심리학 연구에서 표준 척도가 있어. 뭐에 대한? 바로 affinity, 애착 또는 관심에 대한 표준 척도는 어떻게 판단하냐면 is attention, 주의 집중이거든요. 그러면 유아 심리 연구에 있어서 얘네가 관심이 있나? 애착을 갖고 있나? 이거에 대한 우리가 척도는 어떻게 알아? 얘네가 얼마나 어텐션 하는지 보면 되는 거지. 그래서 봤더니 아기들은 분명히 still longer at, 훨씬 더 오랫동안 응시하고 있었대요. things they like more, 그들이 훨씬 더 뭐 하는 걸 훨씬 더 오래? 그들이 더 좋아하는 것들을 훨씬 더 오래 응시한대. 이게 바로 유아 심리학에서 우리가 밝혀낸 거지. 그러면 두 여성 중에 누군가 한 명을 더 많이 응시한다면 그 여성을 더 좋아하는 거겠네. 그치? 그래서 이제 뒤에 봤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킨즐러의 연구에서 아기들은 stared at the English speakers longer, 영어를 말하는 사람을 훨씬 더 뭐 했대? 더 오래 응시했다 그랬지. 이미 우리가 투시된 얘기였죠 이거. 그래서 봤더니 다른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have found that, 발견했대. 뭘 발견했냐면 다른 연구에서는 또 이런 내용 발견했대. 어린애들이 are more likely to, 훨씬 더 뭐 할 가능성이 높냐면 take a toy, 장난감을 받아들일 거야. 근데 이 장난감은 누구에 의해 제공된 장난감이냐면 by someone who speaks the same language as them, 그들과 어떤 언어를 말하고 있는? 같은 언어를 말하고 있는 사람에 의해 제한된 장난감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훨씬 더 뭐하다? 높다. 같은 집단 내에 있는 사람한테 더 뭘 느낀다는 거지? 호감을 느낀다는 거지, 선천적으로. 그쵸? 그 다음에 심리학자는 반복적으로 사이트 인용한대요.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인용한데 이것과 다른 실험들을 반복적으로 갖다가 인용해서 사용한데 뭐로써? 증거로서 갖다 쓰고 있는 거야. 이 실험을 갖다가 다른 데서 쓰고 이게 증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에 대한 증거? 우리의 built-in을 바꾸면 innate겠죠? 이미 만들어져 있으니까 타고난이지. 우리의 타고난 진화적 선호가 있다고. 뭐에 대해서? 우리와는 같은 종류에 대해서. 얘들아 맨 마지막에 에비던스 뒤부터가 그냥 완벽하게 글의 중심 내용이네. 그쵸? 우리는 우리랑 같은 종, 그러니까 그룹, 이거에 타고난 뭘 가진다? 선호를 가진다. 이게 글의 완전 핵심이어버렸잖아. 그치? 그러면 그래, 요약문 한번 볼까? 요약문 내용 봤더니 이렇게 얘기하네. 어린아이들의 더 favorable, 더 호의적인 반응이 있는데 얘네는 to those, 저런 사람한테 반응하는데 어떤 사람? 당연히 familiar language, 친숙한 언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얘네 반응을 보이죠. 호의적인 반응. 이런 호의적인 반응은 show, 보여주는데 there can be inborn, 타고난, innate, natural, 다 동의어죠. 타고난 경향을 보여준대요. 어떤 경향? 얘네가 그룹 멤버를 더 선호하는 타고난 경향을 보여준다. 이게 글의 요약문이었죠? 그러면 요약문 넘어서 중심 내용 보면 innate tendency, 타고난 경향이 있어. 뭐 하려는? identify within group, 그룹에 동일시하려는 타고난 경향. 근데 여기서 조금만 부연 설명해주면 동일시하겠다는 건 결국 뭐 하겠다는 거냐면 prefer 하겠다는 거죠. 그룹에 있는 사람한테 더 뭐 하겠다는 거? 선호도를 보이겠다는 얘기예요. 이 지문에서는. 이해됐니?